안녕하세요. 오늘 버크헤지스의 파이프라인 우화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질문이 상당히 근본적이에요. 매일 물통을 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월급 받는 것 이상의 뭐랄까 진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물통 나르기에 익숙하죠.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바로 그 방식의 취약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뭐 아프거나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은 그냥 끊기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책 시작도 파블로와 브루노 두 친구 우화로 하잖아요. 당장 편한 길, 즉 물통을 계속 나를 건지 아니면 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 건지 그 선택을 보여주죠. 맞아요, 맞아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 책에 나온 그 손관절염 걸린 치과 의사 이야기. 연봉이 10만 달러나 됐는데도 네, 높았죠. 근데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그냥 확 줄어버린. 어찌 보면 안정된 직장이라는 게 환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다른 건데요. 그럼 그 파이프라인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파이프라인은 한번 만들어두면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뭐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수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자산을 말하는 거죠. 시스템이요? 네. 이 책에서 대비가 아주 확실한 사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데 아, 네. 그 야구 선수 이야기. 맞아요. 수백만 달러 연봉 받던 메이저리거 데릴 스트로베리. 정말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죠. 와. 물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걸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버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그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 마거릿 오도널, 연봉이 10,000달러도 안 됐다고 했죠? 네, 그랬죠. 근데 100세에 돌아가시면서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우량주 같은 데 투자를 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차곡차곡 만든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수입이면 당연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로베리랑 오도널 사례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차이가 파이프라인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리고 배가의 원리, 복리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레버리지와 복리. 네, 시간에도 지렛대를 쓸 수 있고 돈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구텐베르크 인쇄기 있잖아요. 네네. 활자 한 세트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책을 수천 권 찍어낼 수 있었죠. 시간과 노력 대비 결과가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시간의 지렛대죠. 아하. 그리고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초기에 투자했던 돈이 복리 효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엄청난 자산이 된 거. 이건 돈의 지렛대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꼭 돈 빌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지식, 관계 같은 걸 활용해서 더 큰 결과를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훨씬 넓은 개념이죠. 책에서는 그래서 파이프라인 만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던데요. 기간에 따라서요. 네, 하나는 마거릿 오도널처럼 좀 길게 보고 50년 정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식, 50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죠. 50년. 네. 다른 하나는 5년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좀 더 짧은 기간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요즘 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베가, 전자복리 모델을 강조하죠. 2배가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제휴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내 시간이나 노력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관계망이 확장되면서 인세나 로열티 같은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어떤 방식이든 내 시간 꼴 돈이라는 그 물통 나르기 함정에서 벗어나서 시스템을 소유하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5년 파이프라인, 이게 확실히 좀 더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력적이긴 한데요. 근데 오도널 선생님처럼 그렇게 수십 년 꾸준히 하는 건 사실 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물론 책에서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강조하는 게 작게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얼마 안 되더라도 수입의 아주 일부라도 파이프라인 만드는데 꾸준히 넣는 그 습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습관이 중요하다. 네. 5년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더 큰 물통을 찾아다니는 데만 너무 힘쓰지 말고. 그렇죠. 물통 크기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작더라도 내 파이프라인을 일단 만들기 시작하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게 결국 내 삶을 지탱해줄 생명선이 될 수 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지금 주 수입원은 어디서 오고 있나요? 여전히 당신의 시간을 직접 팔아서 얻는 물통 수입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잠시 쉬어도 계속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수입인가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만약 대부분이 아직 물통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오늘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작은 파이프라인 하나라도 만들기 시작한다면 5년 뒤, 아니 10년 뒤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